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거만해졌어 인간이. 네, 반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왜 박수 쳤어요? 개강? 그건 아니고 이제 고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우리 이론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4주만 하면 돼요. 4주. 그래서 배점은요, 우리 지형학보다 이게 더 훨씬 크지요. 20점 배점인데 공부 시간은 지형학보다 좀 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시간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부분보다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라 소리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조철 교수님 책은 다 가지고 있죠? 예,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요. 얇은 거 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야, 근데 둘 다 있어야 돼. 두꺼운 거로 꼭 먼저 하세요. 그래야 이제 공부 맥락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얇은 거로 다시 한번 복습을 얇은 걸로 하시고요. 처음에는 두꺼운 거. 그래서 두꺼운 거 두 번 보기 힘든 건 나도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두꺼운 걸로 먼저 한번 보고 얇은 거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만 맡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어떻게 강의를 했나 살짝 봤더니, 이런 말 하면 나 또 너무 거만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강의한 줄 알았어. 타임머신 타고 가서 강의한 줄 알았다고. 이러면 나 뭐야 이거, 나 수업 다시 할까? 이 말 안 할래. 진짜로 그렇더라고. 내가 나한테 놀랐어요. 그래서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요, 여러분 앞에서 그냥 내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강의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맨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참 적중 잘하대. 네. 반응이 뭔가 왜 나랑 왜 공부하세요? 날 신뢰를 안 하면?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작년만큼 강의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작년보다 더 잘해야지, 그지? 알겠어요? 아무리 같은 거라도 내가 더 고민하고 강의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요. 그럼 인사 다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부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교육학에서도 많이 하지만 교과 교육 논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많은 학습법들이 소개가 되거든. 그럴 때마다요, 좀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게,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하나 소개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두잖아요. 여러분들 교사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딱 한마디인데, 지식에 몰두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죠. 그렇죠? 지식에 몰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지식에 몰두하는지 아세요? 내가 방법적 지식에 몰두하면 난 칭찬해줘요. 그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야? 오로지 그냥 사실적 지식에만 몰두한단 말이야. 알았나요? 저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좋은 교사 못 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치?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 점차로 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교사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 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식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들도요, 아이들 지도할 때 맨날 하는 게 그거지. 고기 직접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라며.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주냔 말이야. 그런 사람 교사 되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내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뭘 알잖아. 팩트를 하나 알잖아. 그대로 시험 문제 낸다. 내가 예전에 굉장히 화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고등학교 교사인데 세계지리 문제였는데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우리 잘 알잖아. 그치? 그럼 거기는 어떤 호수들이 많겠니? 당연히 단충 호수들이 많겠지. 그런데 빅토리아호를 낸 거야. 근데 걔는 단충 호수가 아니거든. 뭐를 내야 되죠? 낼 거면 단충 호수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새로 하나, 그 애들이 그러면, 빅토리아 호수가 단충 호수가 아닌 거 새로 알아서 줬네? 이게 되는 건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교육론 공부하실 때는 진짜로,
스스로 공부가 내가 이거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꼭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학생들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교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잔소리 길지 않았지? 네, 끝. 됐나요? 네, 그래요. 수업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교과교육론을 제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했냐면, 이 얘기를 해야 되겠고, 이게 먼저 나오니까 제가 맨날 고민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이 얘기하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내가요 원래 개그 욕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 나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 안 웃잖아. 그래서 그게 내 포기한 거거든. 근데 사실 두 개 중에서 물론 애들은 이걸 더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닐까. 어떤 쌤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그 아이들의 정말 진로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그치? 그 말 많이 하잖아. 아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교사가 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저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동기부여라도 되려고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감동을 주고 싶지만 매번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거 나도 스스로 잘 알아요. 그치? 지금 나하고 지금 눈 안 마주치지?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투 같아. 네, 그럼 좀 서운할 것 같아. 됐나?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8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딱 8번 정도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지리교육의 목적 및 목표. 그래서 맨 앞에 거긴 한데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죠. 올해도 나왔나 안 나왔나? 올해도. 여러분 교재표 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나왔어.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작년 이거 강조하더라고. 지식의 유형만 보지 마시고 인간적 관심 같이 봐야 된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죠? 해방적 관심, 그 다음에 비판적 지식이 나왔었잖아, 그지?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식의 내용 및 구성 방법입니다. 특히 얘는 교육과정 개편될 때마다 꼭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 좋은 소식이지. 분명히 작년에도 이미 나왔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꼭 2015하고 22하고 비교하는 습관 드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과목이 늘어났거든요, 우리 지가. 근데 아직 과목도 익숙하지 않을걸? 도시지라 그냥 부르는데 사실 도시 뭐죠? 도시의 미래, 아직 과목도 익숙하지 않죠. 맞아. 근데 하면 돼, 하면 지금부터.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또 우리 이제 워낙 이제 지리교육 그 지리교육계에서, 그러니까 교과교육에서 대가 두 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역에서는 두 분이잖아. 그래서 한 분이 여러분들 아까 책 소개했던 조철 교수님하고요. 그다음 그 이전에는 서태일 교수님이었거든. 두 분이 스타일이 워낙 달라.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두 스타일. 이제 곧 서태일 교수님 은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태일 교수님 또 제자도 많아.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요, 얘는 아마 교육학에서도 할 거야. 교육학에서도. 그래서 내용상 중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분량은 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특히 네 번째 교사학습 방법하고 학습 모형은 요거는 하루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얘는 2번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교사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론은 분량은 많지 않은데 시험 문제 내는 거 워낙 좋아하고, 그다음 원래는 교사론은요 사실 2차 시험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1차 시험에서 대신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가 하나를 4번에서 우리가 2번 하잖아. 그러니까 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번째하고 7번째 교재론하고 그다음에 평가는 상대적으로 분량은 적은데 교재론 많이 적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 평가는 요즘에 와서 이제 출제 빈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제가 매년 강의할 때마다 이제 평가는 시작이다. 알겠어요? 특히 평가는 지필 평가 말고 기타 평가. 그쵸. 거기에다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올해도 평가는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따로요. 제가 사회과 교육과정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과정은 오늘도 뭐 일부 소개가 되겠지만은 마지막 때 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2번 하지만 뒤에 거를 합쳐서 하게 되면은 총 8번이면 수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지리교육의 목적 및 목표잖아. 그래서 그럼 요것만 수업 안내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 시간상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매년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2개야. 실증주의하고 인간주의 비교하는 거 항상 얘가 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뭐 해방적 관심, 그 다음에 비판적 지식이잖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개 중에서는 얘가 가장 진보적인 형태가 되겠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 근데 걔는 이제 그게 우리 어차피 문화지리학 쪽에 더 가까운 거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가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이제 구성주의는 보통 학습관 쪽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는 패러다임 쪽으로는 잘 안 봅니다. 어쨌든 그것도 같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1시간 가까이 걸릴 거야, 이게. 그래서 아주 공부는 얘는 뭐랄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모래주머니호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 그렇게 해서 후회될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서양 지리교육 발달사인데 분량상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옛날 뭐 고대 그리스부터 그런 거 안 배워, 그지? 어디서부터 서양 근대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몽사상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나라의 지식과 교육 발달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까지 여기서 언급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맨 뒤로 만약 돌려놨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같이 확인할 텐데 어느 쪽에다 방점을 찍을 거냐면은 개화기 때에다 초점을 맞춰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화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시간 좀 걸리고 2번째, 3번째 거는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야. 그런데 4번째가 저 위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약간 지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목표 쪽에다, 그치? 그래서 유명한 불능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하위 범주를 구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막 쓰는데 이해하다란 말하고요, 분석하다란 말하고요, 구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요거 이해하다 분석하다 내가 하위 범주 하나만 얘기해 볼까? 자, 예측하다는 어디로 들어갈까? 왠지 분석하다 쪽 같지, 그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쉽지가 않아요. 설명하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건 잘 맞추네, 그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이야기 알죠? 그죠? 네가 뭐 상대성 이론 이해했다 그러면 옆집 할머니한테 설명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하위 범주들 요게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뭐 못할 내용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습 문제 풀면은 오늘 수업 거기까지 하시면 대략 한 3시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할 텐데, 근데 제가 그래도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또 몇 명 되진 않는 걸로 아는데 요 강의부터 수강한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때문인지 아시죠? 그래서 카톡 퀴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30회 좀 넘었으니까 아직 절반 남았잖아. 그래서 절반이라도 꼭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거 카톡 퀴즈 도움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엄청 도움된다고 얘기해야지. 예, 손발이 안 맞아. 다시 한번 볼게. 카톡이 도움되세요? 오늘 좀 태도가 좀 되게 험한 제곱이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 사진들 지정학 때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가끔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더워졌죠. 그래서 내가 어제 왜 카톡방에 영상 올려준 것도 가급적이면 좀 겨울 쪽, 그죠? 그런 걸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들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은 올 겨울에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 여기는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야마가타라고 하는 데야. 그래서 도호쿠 지역 따라해봐. 야마가타. 거기 가면 긴잔 온천이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본 일본 온천 중에서 여기가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랑 드라마 아주 촬영지로 인기가 많은데, 오싱이라는 혹시 드라마 알아? 알 리가 없지, 그제? 검색해 보세요. 근데 단점 뭐냐면 얘가 후쿠시마에서 거리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가기가 싫어지죠. 200 몇십 킬로 되는데 근데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며칠 갔다 오는데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강요하는 거 아니야? 예쁘잖아 어쨌든. 휴대폰으로 찍어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특히 밤에 엄청 예뻐요. 눈이 이 정도로 쌓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이만큼 오는 데는 뭐 대관령 일부적 있겠지만은 흔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제가 시원한 겨울 사진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화산 이름 맞춰야 돼. 여러 번 보여줬어. 내가 헬기 탄데 얘기했잖아요. 어디예요? 감차카반도까지는 알아? 클루체스카야. 알겠어요? 예, 세계에서 제일 예쁜 완전 원추형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꼭 헬기 타고 구경하시라고. 알았나? 아, 이건 내가 찍은 거 아니야. 나는 여름에 갔어. 알겠어요? 됐나?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얘는 어디냐면 칠레인데요. 칠레 이제, 빙하에, 저 뭐야. 지금 동굴 뚫렸으니까 굴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굴식인 동시에 마식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대리석 동굴이라고 해서 칠레 가면은 얘는 산티아고에서 그렇게 얼마 멀지 않아. 한 1000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 야, 그 정도면 되게 가까운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시원한 것들 좀 골라봤어. 내 마음 전달되고 있니? 네, 서운하네. 야, 뜨거운 것도 하나 봐라. 탄자니아 가봤니? 안 가봤어? 난 가봤지로.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교과 교육 나오잖아. 올해 시험 환경 교육 나왔어. 네, 그래서 나트로노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빨가냐면요. 이게 이제 박테리아 활동 때문이거든요. 여기는 아예 생명체들이 살기 워낙 초염기가 돼가지고 근데 생명체가 하나는 산대요. 홍학들은 산대. 그러니까 홍학이 다리가 길죠. 그치? 왜 홍학이 빨간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닐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그건 이제 생물로 넘기고. 예, 그래서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희끗희끗한 거 뭐야 이거? 저 염류가 올라온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행기 그림자 찍혔다, 그렇지? 그죠? 그래서 항공기로 이렇게 어떤 사진 작가가 찍으신 겁니다. 내가 찍은 거 아니야. 알겠어? 내가 찍었다 하지. 알겠죠? 네, 그래 보면은 가보고 싶지, 그렇지? 근데 죽으면서 또 가기 싫어? 예, 오늘 또 그런 데를 2개나 보여줬네, 그지? 근데 야마가타는 괜찮을 거야, 아마. 거리도 가깝고요. 비행기도 한 번만 타면 되잖아. 어느 나라인지 맞춰볼래? 독일? 맞춰보세요. 2번 더 기회 드릴게요. 그냥 얘기해도 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내가 우리가 항상 무시해. 중국 항상 못 살. 우리보다 항상 아래에 있는 나라. 예쁘죠, 그죠? 중국 뭐야, 저기 중심 지역도 아니야. 저 윈난성이야. 윈난성 쿤밍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 우리가 거기 우습게 보면 우리 앞으로 사는 거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난 일본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그런 나라. 중국 사람들 존중 좀 하시고 제발 중국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아우 저 짱깨들 시끄럽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싸움 난다, 알았나요? 예, 그래서 내가 많이 봤다 그랬잖아. 사실 서양도 알잖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니까 서양 애들도 중국 조금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제품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많잖아. 그죠? 근데 아예 거기다 물건에다가 거기 아까 좌판 같은 데 보면 여기 앞에다 노 이렇게 썼단 말이야. 노 메이드 인 차이나. 알겠어요? 또는 난 메이드 인 차이나, 그치? 그 중국 사람들 가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물건 파는 사람하고 중국 사람 싸우는 거 봤다니까? 그 보더니 중국 사람 성진하는지 가서 그냥 바로 달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싸움 끄는 재밌잖아.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어, 그치? 그래서 중국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알겠어? 네, 그래. 그러면은,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럼 펴면 될 것 같네? 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진리교육의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적 범주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무슨 뜻이야? 아는데 설명하기 힘들지, 그지? 그러면 아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아이디어하고 로지하고 이게 합쳐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논리적으로 펼친 사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네, 그럼 패러다임은요, 어떤 인식의 틀, 인식의 체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지? 둘이 무슨 관계야? 이데올로기가 결국 패러다임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은 아마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쪽을 찬성할까요? 자유를 더 뭐랄까요? 확대하는 쪽을 지지할까요?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지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 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세사회하고 그러면은
근대사의 기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패러다임을 했을 때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좀 양해해줘. 천동설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서 지동설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그게 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계몽사상의 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구성주의 보고는 얘는 보통 패러다임, 지식관으로 보긴 해도요. 패러다임을 보는 쪽 견해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하버마스가 이걸 굉장히 잘 해놓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계시지 지금 95세네, 만 95세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젊으셨을 때는 이제 푸코하고 좀, 우리 문화지리학에서 푸코 나왔었지. 그래서 푸코하고 좀 라이벌 관계였는데 오래 사는 게 장대인 것 같아요. 그때는 푸코가 살아있을 때는 하버마스 언급도 안 됐거든. 근데 푸코 죽고 나서 빛을 보는, 그지? 그래서 속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와, 푸코 잘 죽었다. 미안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속마음인데. 알겠나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지금 뭐를 나눈 거야? 지식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그대로 뭐에 적용이 돼요? 패러다임 내지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의 관심. 그러면은 지식의 유형일 때는 경험 분석적 지식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요게 이제 지식 패러다임에서는 실증주의 패러다임하고 매우 잘 어울리잖아요. 됐죠? 그럼 요거는 인간주의 패러다임이 되겠지. 그리고 요거는 구조주의 패러다임, 사회비판주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관심이 주로 기술적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지식을 선호할 것이냐 이거야. 당연히 가치 중립적인 지식을 선호하게 되겠네. 알았나요? 네,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이 경험 분석적 지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야? 저거부터 물어볼 수 있어. 이제는 다시 한번 경험 분석적인 지식은 어떤 특성을 가져요? 5글자 방금 전에 얘기했죠. 가치 중립적인 지식. 특수적인 지식이야, 개별적인 지식이야. 둘 다 틀리지, 바보들. 미안해. 당연히 보편적인 지식에 관심 가져야지, 그지?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지식, 그 다음에 보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식, 법칙적인 지식, 여기에 관심을 쏟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걸 지리교육에 적용하면, 자, 이때 그러면 선호되는 수업의 형태는 어떤 수업의 형태가 되냐 이거죠. 개념학습, 탐구학습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계통지리하고 매우 부합이 잘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학습, 탐구학습 이러면 돼요. 와, 수업 30분도 안 했는데 벌써 덥다, 그죠? 네, 그럼 두 번째가 인간의 관심이 실천적 관심이야. 그때 지식의 용어는 해석학적 지식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보통 얘는 그러면은 인간주의, 뭐 잘못했냐? 왜?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 그냥 해도 돼? 네, 그래요. 그러면 요때 선호되는 그런 지식은 뭐가 돼요? 얘는, 지식이 된다. 너한테 때문에 실수했어. 그러면 수업 형태 뭐가 돼? 얘는 체험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또는 답사.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 이게 계속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진보적 기호라 했는데 나는 이거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이게 훨씬 진보적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좀 동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사실은 견해가 매우 엇갈려. 그래서 난 요 진보적인 거 요거는 세모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징이야. 생활 세계에서 인간의 상호 주관적 의미의 이해에 관심. 그쵸? 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장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지식이 유형에 해당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이거는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선호되는 학습 뭐가 되지? 얘는 비판학습, 토론학습, 이렇게 되겠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다음 차례 이걸 또 낸다 그러면 거기서 선호되는 수업의 형태, 학습의 형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거죠. 그죠? 올해는 세 번째 거가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저 해석학적 지식이라는 게 결국 뭐야? 지식을요 어떤 그대로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해석이 따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야? 맥락 속에서 해석하기,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가 되는 거잖아. 알겠나요? 어차피 좀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여기서 일단 요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뭘 공부했냐면은 관심 영역에 따른 지식의 분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인간의 관심사 지식의 유형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버마스는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으로 하버마스보다는 덜 중요하죠, 그렇지? 그래서 파이너 보니까 파이너는 좀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요거를 놔두면 안 되겠네. 잠깐 요거 빈칸으로 놔두고요. 그럼 두 번째, 자꾸 왜 이래 왜 안 넘어가? 됐지, 그지? 네, 그러면은 파이너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이너는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기 둘로 나눈 거야. 하나가 전통주의자, 그다음에 하나가 재개념주의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통주의자는 하버마스에다 대입을 해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실증주의가 되는 거지, 이쪽은.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재개념주의자를 둘로 나눈 거야. 어떻게 나눴어? 하나가 실존적 재개념주의자, 그렇죠? 하나는 구조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건 쉽다. 그대로 보러 가면 돼요. 구조주의로 가면 됐지. 그럼 얘가 뭘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인간주의로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버마스 스타일로 나눈 것보다 파이널 분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보다는 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주의 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에 비해서는 진보가 맞는데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가 진보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인간주의 쪽 해석학서 지식에서 진보라고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면에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아이즈너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즈너도 이번에도 또 나왔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즈너의 표현적 목표 부르기 나름이야. 표현적 결과라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건 좀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즈너가 분류한 방식은 자유주의적, 그 다음에 아동중심, 실용주의, 재건주의 이렇게 나눈 거야. 그래서 얘를 딱 앞에 거 하고요. 앞에 거 세 개잖아.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자유주의적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에 가까울까요? 요거는 실증주의에 가까워요. 그쵸? 그 다음에 아동 중심이야? 그럼 얘는 인간주의에 가까워.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거지로요 1대1 조응시키는 그런 문제는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건주의는 얘는 구조주의에 가깝긴 하지, 그치? 그 정도 문해력은 여러분들 되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존 스톤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존 스톤은 그대로 그냥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버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지만 실증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실증주의 지리학을 기술적 통제로서의 지리.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주의는 상호적 이해로서의 지리. 아직 안 나왔지? 그러니까 하버마스만 내면 좀 뭔가 그저 교수님들도 약간 민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방은 똑같네. 해방으로서의 지리, 그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둘래요? 자, 기술적 통제로서의 지리. 그 다음에 해석학적 지식은 상호적 이해로서의 지리.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으로서의 지리. 됐나? 네, 그래요. 그럼 또 밑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것들은 그냥 학자, 지리학자들이 아니야. 그치? 근데 누구부터는? 존 스톤부터는 학자, 지리학자란 말이야. 그치? 지리교육학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월포드가 나왔지? 그래서 월포드는 아이즈너 걸 가지고 저렇게 다시 4개로 구분한 거야. 알았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굳이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넘기면 누가 나요? 가장 우리 교과교육론에서 제일 중요한 3대 학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슬레이터 교수, 여성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슬레이터 교수님은 다시 아이즈너로 간 거, 아이즈너래. 다시 누구야? 하버마스로 간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즈너에다가 어떻게 돼? 여기를 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진격 이데올로기하고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실증주의 패러다임, 인간주의, 그다음에 또는 구조주의 내지는 급진주의 또는 진보주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계속 공통분모 나오는 게요. 실증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실증주의부터 합시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사한다고 따라 적으면 안 돼요. 대답 안 하네.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실증주의. 교재에 다 있어요. 알았지? 있어 없어 지금? 거기 다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증주의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이름 붙이면 되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존스턴의 경우는 기술적 통제로서의 질이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럼 그거하고 이제 다른 말씀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실증주의 지구에서 그런 가르치는 거는 그 지리학은 우리가 공간 과학으로서의 지리 교육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이해됐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강조하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거야.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다루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얘는 가치 편향적이겠어, 가치 중립적이겠어.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 강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또 동시에 뭐가 될까요? 보편성, 법칙성, 일반성. 한 글자씩만 써도 될까요? 법칙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결국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거는 교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리적 설명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교사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때 지교사는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양이 많아서 사실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인 지식이지, 네, 또 분석적인 지식. 이해됩니까? 그것이 이제 교사의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결국 실증주의 쪽에서 강조되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주로 공간학습이 되겠죠. 공간학습, 또 탐구학습, 개념학습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됐나? 네, 그리고 탐구도 굳이 따지면 탐구하고 발견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연역적인 거냐 귀납적인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니까. 알았지? 네, 그래요. 그러면 특히 실증주의에서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어떤 장점을 가져다 주냐 이거야. 이렇게 공부했을 때 학생의 학습 능력이 가장 향상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학습을 전이력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지식의 구조라는 게 요것대로 가르치라 이거야. 그럼 이 지식의 구조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지리학의 파트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계통지리가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계통지리를 배워. 그게 바로 지식의 구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줄이면 5글자 장점이 되겠죠. 학습 전이력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 또 우리 전이력은 학습 전이력과 따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나? 네, 그래서 결국 학습 전이력 뭘 배웠어? 그러면 결국 그걸 통해서 일반화 도출 능력을 애가 가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하나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는 뜻이 아니지, 그치? 이해되나? 네, 그럼 결국 사고력도 신장이 된다 이거잖아. 사실 이거는요, 동양이 훨씬 난 앞서갔다고 생각해. 동양은 이미 2500년 전부터 저렇게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 이름 아세요? 누구죠?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야. 공자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제자들을 얘기를 하실 때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대. 공자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지. 그래서 쟤는 그러니까 좀 약간 시기도 받았나 봐. 그때 공자가 야 쟤는 우리랑 달라. 쟤는 문일지십이야.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야. 문일지십 무슨 뜻이에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다 이거지.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학습 전이력을 뜻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공부는 그 아내라는 애는 그럼 어떻게 애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라는 학생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일지집이 되는 거라 이거잖아. 이해되나? 그래서 그래도 수능 시험에 긍정을 한다 그러면 수능 시험은 요 파트에서는 굉장히 긍정할 수 있는 시험 형태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시험이 학력고사라고 있었거든. 그때는요 그냥 사실적 지식만 물어보는 형태였어. 됐어요? 그게 대통령은 고 시험 보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수능시험 잘 모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에 뭐 완전 헛소리 하셔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 그지? 있었잖아요.
대통령 얘기만 하면 너네 왜 니네가 긴장하는데 내가 긴장해야지 욕한 거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야. 수능 그런 시험 아니에요. 그죠? 학습 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 문제라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도요, 원래 이런 쪽이 아니었어. 근데 특히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업 스타일에 있어서 지금 개념학습이나 탐구학습을 받아들이게 된 게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원자탄은 미국이 먼저 만들었잖아. 근데 우주선은 소련이 먼저 쐈어요.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미국을 얼마나 그게 황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야, 이래라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듀이 말 들었다가 우리 망했다 막. 알겠어요? 그래서 야, 전투기 안 돼. 그러고 있고 엘로 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파트에서 다 그런 스타일의 수업이 선호가 되는데, 이제 지리교육에서는 요걸 뭐 그렇게 중요하다 2번이나 냈는지 교재 있지, 그지? 그래서 HS, GP라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에휴, 내가 볼 때 얘는 내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미국 거고 시대착오적이죠, 그죠? 그래서 HS 뭡니까? 고등학교, 하이스쿨, 알겠어요? 그다음 G는 지리, 지오그래피, 그죠? 그다음에 P는 프로젝트, 그거에서 온 말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실증주의 공부 다 된 거네. 두 번째 거로 가도 돼?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인간주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굳이 뭐 익숙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특히 요즘에 와서 우리가 수행평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학교 수업을 만들고 자꾸 싶잖아, 그치? 그래서 인간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간주의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 애들이 즐거워야 돼, 그죠? 지식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거지. 그래서 학생 중심 지리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학생 중심, 체험 중심의 지리 교육. 이해되나? 네, 왜 하고자 하는 거야? 도대체 목적이 뭐야?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요 자존감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인식이죠. 그렇다고 거만한 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네, 그 뭡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인식과 상호 이해가 되는 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결국 인간주의 지리교육 하려면,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통지식으로 공부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책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책 아니야? 그 다음에 테이블로 만들어진 책들. 너네가 선호한 거잖아. 내러티브로 된 책 보면 읽기는 빨리 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제지리 어려워하시잖아. 나는 경제지리 책 중에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닐코의 현대경제지리학 강의 책 좋아하거든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나. 왜냐하면 얘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호하는가? 이희영 교수님 책. 딱, 그치? 뭐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해됩니까? 말 그래, 이희영 교수님 책은 딱 뭐에 어울리는 거냐면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책이야. 그런데 닐코 책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근데 이런 책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러티브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왜냐하면 시간을 더 걸려. 비능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그런 책을 가지고 나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 인식이라든가 상호 이해가 과연 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래서 내러티브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전에 내가 인문지리 처음에 할 때요 인구지리에서요 그 내가 쓴 내러티브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 뭐였냐면 런던에 사는 칸 이야기잖아. 좀 이따가 그거 다시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읽어도 여기서 지식 습득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보면 거기 뭐 나오냐면, 자, 처음에 내가 얘는 이스트엔드에 살아, 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영국 사람이지만 방글라데시계야. 이거 다 지식과 관련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이스트엔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디아스포라잖아. 그럼 여기서 봐라. 그것도 된다? 아니, 지적 상상력도 생겨버린다? 왜냐하면, 이스트엔드는 런던이지만 거길 가면 남부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하니까 어떤 남부아시아에 간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레라든가 그런 음식점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칸의 삼촌이 곧 결혼을 하게 돼. 근데 웃기는 게 칸의 삼촌, 칸의 삼촌이요 여자친구가 유럽인이었지. 누구랑 결혼해요?
방안에서 곧 와야 되죠.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결혼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상호이해. 그러면 칸의 삼촌 여자친구가 나한테 잘해줬잖아. 몰리였나? 있었잖아. 내가 지어낸 이름. 알겠어요? 나한테 잘해줬는데, 몰리 누나 너무 몰리 누나는 아닌가요? 몰리 그러면은 숙모 후보자. 알겠어요? 굉장히 불쌍하다. 이런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거기, 뭐, 어디니, 무슨 테이트 모던이라든가 또 거기도 갔잖아. 재개발 관련되는 거, 까나리 워프 가잖아. 그죠? 알겠어요? 그런 지식도 얻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능률적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인간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자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책들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 데마다 그냥 나 놀러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사서 모으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꽤 좋아하는 그 영국 중학교 지리교과서를 들고 온 거예요. 아까 살짝 봤죠? 여기 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계속 가져올 거야. 딱 두 가지만 일단 두고 왔는데, 하나가 이제 지오지라는 거하고 하나가 호라이즌이라는 책이거든. 어느 쪽이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지오지? 네, 약간 훈련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인간주의 쪽에 가깝긴 한데, 사실은 호라이즌은 좀 지식을 조금 많이 담고 있고요. 어떻게 돼? 내러티브가 많은 쪽은 지오지 쪽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소개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교과과정 개정될 때마다 저렇게 하고 싶으신 거야. 근데 아직 완벽하게 그런 쪽으로, 우리 아직 내러티브 교과서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주의 쪽에서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앞에 실증주의 쪽에서 강조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보편적 지식을 강조하잖아. 근데 얘는 보편적 지식 별로 중요하지 않죠? 말 그대로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생활 중심 지식.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지식, 이쪽을 선호하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여러 학자들이 항상 비교돼. 실증주의하고 인간주의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비교한 거. 이것들 다 지우고 학자들 제가 소개할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까 슐레이터 교수님이었죠, 그죠? 그 슐레이터가 실증주의 지리교육하고 그러면은 어디니 인간주의 지리교육을 비교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증주의 지리는 뭐라고 표현하신 거야? 이건 과학으로서 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학문이 학문, 알겠나요? 네. 그런데 인간주의는 결국은 같은 걸 배워도 결국 반응은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리교육이 성공하려면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엔탈 교수님하고 피에는요, 두 분은 다른 분이긴 하지만 그냥 동일시해도 돼요. 그래서 올해도 언급된 게 피에 환경교육이 아주 대가 아닙니까, 이분이, 그치? 그래서 로엔탈하고 피에는 요게는 앞에서는 실증주의 쪽에 질을 공적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개인질이 사적 지리가 되겠지, 그치?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앞에 거는 요거는 학문지리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개인지리가 되는 거죠. 됐나? 질문. 학교지리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학교지리는 이거. 1번, 2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지리 1번, 2번. 1번, 2번. 다 틀렸네? 둘 다지요? 이거 안 배워, 내러티브? 나 여기서도 해줬는데. 알겠어요? 왜? 갑자기 화가 나? 낚인 거죠, 그지? 네, 당연히 둘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지리에서 이거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았나요? 그러니까 학교지리가 오로지 실증주의만 있고, 오로지 인간주의만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정말 오래 사신 분이죠, 그죠? 난 가장 운 좋은 사람 같아. 그래서 브루너를 한번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사람 교육학자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브루너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일관성을 안 지켜서 오히려 더 난 위대한 학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내가 맨날 여러분 부탁하는 거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 알겠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더 발전한 거야. 아니, 안 겪었으면 그냥 그저 그런 학자로 끝났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브루너 초기에는 이 사람이 뭘 강조하냐면 학문적 사고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리교육도 패러다임적 지리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학문적 사고, 그러면 요거에 상대적인 요거는 내러티브적 사고가 되는 거지.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이쁘니? 됐나요? 네, 그럼 요거는 학문적 사고가 되는 거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얘는 두 번째 맥락적 사고 또는 서사적 사고. 내러티브를 사실 그냥 서사 이렇게도 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두 개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교재 잠깐 봐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제가 설명 안 한 거 없네, 그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주의, 네, 학생 중심 지리교육이다.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 감정이입과 장소감에다 초점을 둔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가 하나 소개하면 그냥 이런 거야. 인간주의식으로 지리교육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세계지를 배우는데 어떤 나라는 무슨 기후고 무슨 지형이고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 오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친구에게 선물 보내기. 그래서 답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니까 애들 중학생 수준이야. 아프리카 친구에게 뭐를 선물했을까 해서 또 봐. 빨간 장갑, 산타 장갑 선물했다 쳐봐. 다 그런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러면 아프리카 친구가 다시 답장을 했겠지, 그지? 그래서 요즘에 아프리카도 이제 휴대폰이 있어. 그래서 네가 선물 줘서 고맙다 해서 인증샷 찍어 보낼 거 아니야. 인증샷이 어떻게 왔을까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면서 빨간 장갑 끼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게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물 제대로 못 보낸 거지, 그지? 그러면 뭘 보낼 걸? 차라리 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예쁜 빨간 장갑이 아니라 목장갑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작업용 장갑 있잖아. 그거 하나보다는 작업용 장갑 그냥 50개 보내주면 되는 거네. 그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인간주의 지리교육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리교육 공부할 땐 최소한 말로만, 용어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수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거꾸로죠. 남반구에 사는 애죠, 그죠? 또 선물 보냈는데 어떻게 돼? 걔네는 크리스마스 때 해수욕가잖아. 걔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줘야 돼? 오히려 뭐 수영복을 선물해 주든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듣나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인간주의 지리교육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얻을 수 있는가, 뭘 획득할 수 있어? 우리가 감정이입, 그쵸? 그 다음에 장소감, 이런 것들이 획득이 가능한 거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라 하는 거죠. 사실 원조는 사실 누구라고 본다고 봐야 될까? 루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루소 아주 명언했죠. 당신의 학생들은요 지도를 배우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도 만들어. 이거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작 중심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뒤에 나오는 뭐가 될까? 프로젝트 학습이 되는 거잖아. 알겠어? 학생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 지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도를 만들게 해라거든. 나도 그 생각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맨날 아프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어요? 네, 아니에요. 네, 알았어. 넘겨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넘기면은, 요게 나오네, 그치? 그래서 슬레이터 교수님의 슐레이터라고 써도 사람 이름은 안 모를까 괜찮아, 그치? 그래서 위에 거는 과학으로서의 지리. 그치? 아래 거는 그러면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지리. 내용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 네, 그래서 위에가 만약에 객관적 지식에 초점을 맞는다 그러면 아래 것은 주관적 지식,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됐네. 네, 그리고 조철 교수님의 그 박스는 꼭 한번 꼼꼼하게 항상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에. 예, 그러면은 잠깐만, 그림 어디 갔냐? 예, 여기 있네. 그래서 왼쪽 뭡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 실제에 대해서 두 학생의 반응이 다르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같은 걸 배우게 돼도 어떻게 돼? 여기는 두 학생의 반응이 다르잖아. 같은 현상, 다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나요?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어떻게 돼? 뭘 하나 가르치면 학생들이 모두 똑같아. 그치? 어떤 일정 수준 이상 획득하라 이거고, 인간주의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 됐지? 네, 그래. 그 다음에 로엔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엔탈하고 PN이죠. 그죠? 그래서 공적지리, 사적지리 또는 학문지리, 개인지리라고 하는 거죠. 그치?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동공부학에 PN이 쓴 글이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요거 있나? 있구나. 그치?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로 가면 되겠다. 자, 봐.
사적 지리는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하며 공식적인 지리교육에서 강화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지리는 공적 지리 아니야? 둘 다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나? 예, 그래서 사적 지리하고 공적 지리하고 대조적이거나 병렬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 지리는 뭐가 돼요? 사적 지리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알겠어? 네, 그래. 그러면은 이것도 다 됐습니다. 자, 브루너 가겠습니다. 그래서 브루너 초기는 저 위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치? 그래서 특히 이제 패러다임적 사고를 강조했을 때 브루너가 가장 선호했던 학습법은 얘는 발견학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도 이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 발견학습. 왜냐하면 얘가요, 학습 동기유발이 잘 돼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요것만 해도요, 꼭 인간주의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교육이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저게 안 되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그냥 수포자를 양산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요만큼이나 해도 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나? 그래서 초기에는 브루너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학자는 사실은 듀이래요. 알겠어요? 근데 듀이를 이 사람이 이기고 싶었잖아. 예, 그래서 보통 뭐라 해요?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은 학습이라서 나오겠지, 그렇지? 피아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고요. 후기 버전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대요? 비고츠크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 그래서 진짜로 가장 운 좋은 나는 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요, 제가 운을 무시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 중에서 운이 제일 중요하잖아. 아닌가? 나는 왜 돈을 많이 버는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까 보여준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어도 그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차 탈 수 있을까? 이렇게 되잖아. 내 말이 해야되지.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중요하죠. 세대연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선발 인원. 2000년대 초반에는요, 전국적으로요 20명 뽑았어요. 19명. 근데 그때는요, 한 해 졸업생이, 지리과가 한 해 졸업생 400명씩 나왔어. 근데 요즘에 전국 다 합해서 400명 하는데 200명 좀 넘거든요. 근데 100 몇십 명 뽑지, 그지? 그걸 세대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인정하기 싫어?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데 맞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가졌어도 이런 거 있잖아. 야구 선수도 내가 뭘 잘하는 선수인데 비슷하거나 더 잘하는 선수가 같은 포지션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 그런 거니까 앞에 듀이가 1952년인가? 그러니까 브루너가 막 성장할 때쯤 듀이가 돌아가셔 준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버마스 얘기했잖아. 하버마스 사실 푸크랑 동년배잖아. 근데 듀이 아무튼 저기 우리 브루너 교수는 진짜로 그 덕을 봤지, 그렇지? 딱 듀이를 누군가 대체해야 되는데 딱 듀이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항상 그 음악가 두 분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정도는 알 것 아니 혹시 집에 카라한 전집 이런 거 있지 않냐? 한 번도 안 들어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뭐 표준 연주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식 음악 듣잖아. 가장 그 많은 연주가 카라한 연주야. 워낙 레코딩이 많아서 그래. 이 사람이 왕이야, 왕.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하면은 베를린 필 최고로 많이 쳐준단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의 한 40년 집권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레코딩 엄청 많아. 여러분 CD 알죠? 원래 LP였다가 이제 CD를 바뀌면서요. 카라한 지휘자님께 그 CD 제작 회사들에서 이렇게 물어봤대. 이거 CD 길이를 얼마 시간 분량하면 되냐 해서 카라한이 딱 명확하게 74분 하세요. 이렇게. 그 근거 뭐냐면 자기가 베토벤 9번 교향곡 연주를 한 70분에 끊는 거야. 그러니까 74분까지 담으래. 왜냐면 LP는 그만큼 안 들어갔어. LP는 60분 넘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CD 길이를 결정한 거야. 이 사람도 엄청, 그러니까 브루노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브루노도 엄청 장기 집권했잖아. 그래서 카란 앞에 보면 이제 카란도 모르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냐? 프트뱅글러. 이 사람이 듀이야. 알았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듀이야. 그래서 카라얀이 막 성장하는데 돌아가셔 준 거지, 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앞에 30년 넘게 장기 집권했었던 거야. 그래서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돌아가셔 주니까 고맙지. 카라얀 입장에서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카라얀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운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별로 재미도 없어 하는데. 됐나?
네, 그래요. 어차피 그래서 브루너 뒤에 가서 학습 이론에서 또 나올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됐죠? 네, 그래요. 그래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불안한 건 워낙 장수해가지고 90년대 이후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70대 중반부터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을 꺾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 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주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분량은 작어. 그래서 사회비판 지리교육이야. 막시즘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구조주의는 둘 다 비판하는 거죠. 그치? 실증주의도 비판하고 인간주의도 비판해. 그래서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적이잖아. 그치? 되게 비겁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야,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 가지고 너네는 정말 아주 치사하고 비겁하고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거야. 단, 시험 문제도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쓰려고 그랬구나 지금. 이게 안 웃겨 이놈들아? 다시 한번. 영혼이 없다라고 비판은 그렇게 답 쓰면 안 된다고. 어떻게 쓰면 돼요? 너네는 사회 문제에 관심 없잖아. 가치 중립적이니까 사회 문제에는 관심 없잖아요. 오로지 학문적 관심만 있을 뿐이잖아요. 이해되죠? 지리교육 왜 해? 그냥 학문적 관심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세상에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도 돼? 예, 그럼 여러분 바꿔야 돼, 그죠? 사회 문제를 도외시한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 여기는 말 그대로 지나치게 개인에 대한 초점 맞춘 거지, 그치? 인간주의는. 이해 되나? 대답. 열심히 쓰기 바쁘군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첫 시간부터 또 성실하게 할래, 씨. 됐나? 네, 그래. 자, 그래서 구조주의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주의는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나는 왜 가난해요? 내가 게으르고 그 다음에 또 뭐니? 내가 똑같은 말이네, 그치? 내가 게을러서 그럼 가난하면 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을 탈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게 구조주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막시즘을 보통 우리가 구조주의라 많이 부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노동력이 떨어져서 못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항상 이거 어떤 현상들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아. 구조주의에서는 항상 시스템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야. 자, 니네 인간주의 맨날 자유학대 강조하잖아.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줘라. 그럴 수 있나? 아니, 쉽지 않죠, 여러분들. 자, 학원에 오늘 오지 않을 자유 있거든요. 그 자유 누리고 사십니까? 그죠? 나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나 공무원 아니야. 나 내 맘대로 강의 시간 정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노숙자가 뷔페 가도 돼, 안 돼? 돼야지, 그지? 근데 실제로 그래?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구조주의적 관점이 되는 거라고. 됐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그러니까 얘는 자 앞에 우리 세 개를 했어. 그러면은 첫 번째가 실증주의, 그다음에 인간주의, 그리고 구조주의야. 그치? 그래서 따로 포스트 모더니즘.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얘는? 일부분은 요것도 돼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룬 내용 보면 이게 한 7 정도 되고 내가 볼 땐 이게 한 3 정도 되거든. 그쵸? 그래서 이거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얘 진보라 그랬니? 보수라 그랬니?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절대로 답을 안 하겠지만 하비 선생님이 규정을 해주셨죠. 다시 한번 포스트 모더니즘 하비는 뭐라 그랬어요? 보수가 새 옷을 입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알았어요? 그럼 얘가 보수면 얘도 진보라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알았어? 이해됩니까? 네, 그래. 앞에 많이 했는데 야 대답이 이렇게 없으면 나 혼자 수업하면 곤란해. 아까 오늘 처음에 부탁드린 거 있었지, 그지? 지금 오늘 여러분 팩트만 지금 받아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더 혼날래?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자연지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야? 문제를 보면 아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답을 아는 문제야. 그럼 너네 안 본다 그랬잖아. 답을 아는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봐야 된다 그랬지. 답을 알아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건 좀 아파도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오늘도 수업 때도 이러면 좀 곤란하지? 네, 그래. 아무튼 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상당 부분 얘하고 겹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얘만 단독으로 내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지역에서 배웠거든. 포스트 모던 특징이야. 그러니까 자 뭐냐 모더니즘만 비교했었잖아. 그래서 모더니즘 기본적으로 법칙성 추구하지. 그 다음에 효율성 추구하죠. 그쵸?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추구하지. 근데 얘 아니죠. 오히려 불편함을 소비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차이, 그쵸? 개별성, 다양성, 특수성. 포스트 모던 이게 숨어 있잖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하고 완전 상대된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이 보편성하고는 양립하지 않아요. 이거를 부정해 버려요. 이해됩니까? 이걸 부정하면 어떤 결과 가져오는 거야? 야, 그래서 절대적 지식, 절대적 진리라는 게 있어? 그게 이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거 부정하죠?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해? 반정초주의라 얘기하는 거지. 반정초 또는 반토대주의라고. 알아듣겠나요? 네, 그러면은 또 열심히 쓴다. 여기 다 있어. 알았어요? 안 써도 돼. 제발 쓰지 좀 마. 오케이? 교재에 반정초주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를 거부하는 거야? 보편적 사고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개인적 개별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주의가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주의가 많은 부분 겹쳐요. 알았나요? 네, 그리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특수성,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적 구성 됐나? 네, 그 다음에 상대주의잖아요. 이해 됐지?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서 다 배웠어, 우리가. 텍스토 장소. 그래서, 장소 강조하는 게 뭘까? 세 개 중에서. 인간주의가 제일 강조할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장소 굉장히 강조하지, 그치? 그래서 인간주의하고 한 70%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 됐나? 네. 그럼 이제 4개 배웠으니까 4개 표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교육의 이데올로기 4가지 다 나왔어요. 첫 번째가 실증주의.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주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니까 이것은 이 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둘로 쪼개놨네. 그치? 근데 스타일은 다르죠. 얘는 진보에 가깝다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보수 쪽에 더 가까우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슬레이터 교수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됐나? 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구분한 방식이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치? 근데 그 차이점 가지고 출제하진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충복되는 부분만 출제를 하는 거야. 그치? 그게 깔끔한 것들. 슬레이터 브루너. 알겠나요? 네. 그 다음 뭡니까? 결국 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낼 수 있겠냐? 월포도 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누구는? 존스톤은 가능하죠. 하버마스 겹쳐요. 길속 통제로 써야지. 상호적 이해로 써야지. 해방으로 써야지. 가능하지, 이거는. 알았나요? 네. 그래서 4개로 쪼갠 거에 아이즈너라든가 월포도는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알았죠? 네. 네. 그러면은 다 됐네요. 그리고 하나만 딱 보자. 그래서 요거는 그 유재명 교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유재명 교수님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자 개통지리 교수님들은요,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에 지교육과가 생겼잖아. 그때부터 다 계셨는데 교과 교육은 예전에는 없었어. 그리고 교과 교육 그냥 가르치긴 했어요. 근데 전공자 가르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최초의 교과 교육 전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 교육 지리 교육 박사 1호야. 1호 이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80년대 박사를 받으셨으니까 그 이후부터 있는 거야. 거의 1호가 유재명 교수님 거의 2, 3호에 해당되는 교수님이 우리가 고대 서태일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저 교원대의 권정하 교수님 이런 분들 2, 3호 정도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1호가 한 거니까 뭐 한 번은 볼만은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교수님 좀 스타일이 뭐가 다르냐면 구성주의도 패러다임으로 드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이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 구성주의는 패러다임을 놓지는 않고 그냥 지식관 정도로 구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항상 보면은 주 활동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 실증주의 당연히 탐구학습 강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구성주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게 안 들어가.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학생 주도 지리연구 활동, 프로젝트 수행, 체험학습 이렇게 되면, 이걸 굳이 구성주의하고 인간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야. 알았나? 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어떤 지역을 분석하다 그래도 얘는 사회적 분석이 될 거야. 그쵸?
반면에 그 탐구학습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분석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어떤 비판적 사고력 중심.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알겠지? 됐고, 그다음에 브루너의 두 가지 사고 양식.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제가 안 해도 되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잠깐만 확인학습 문제가 먼저인가?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 한 페이지 저게 있죠. 내가 아까 내러티브와 지리교육, 그치? 요 페이지죠? 네, 볼까요? 그러면 여기 놔둘게. 자, 그러면 10페이지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내러티브와 지리교육. 그래서 여기에 제일 관심을 가지는 그런 패러다임은 인간주의 패러다임 될 거야.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는데 조금 내가 설명할게요.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에서 이 서사잖아.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의미 당연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러티브 담론, 설명적 담론이거든. 그대로 뒤에 가서요. 우리가 교재론 가서 교과서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교과서가 아까 여러분들 저 영국 교과서를 봤는데 좀 우리나라 교과서가 확실히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 교과서는요, 굳이 참고자료도 있는데 꼭 참고자를 항상 나중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과서들은 이런 거지. 단원이 우리가 8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선생이 둘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뭡니까? 설명식 교과서는 쭉 실증주의는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 없어. 자, 봐. 나를 얘기해 볼게. 자, 나 인문지리 먼저 강의하죠. 꼭 자연지리 먼저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순서 바꿔 상관없어. 이게 왜? 기본적으로 이게 실증주의와 관련되는 거잖아. 바꿔서 상관. 그런데 내러티브 방식은요. 순서를 깨트리면요. 이게 뭐야?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게 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설명식 교과서하고 내러티브 방식. 알았나? 거기다 써놓으세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써. 맞죠? 네, 설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논리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해결됐나? 네, 그리고 내러티브는 이왕이면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화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나 없나? 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치? 네, 그래. 그러면은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도 왜 이런 거 있잖아. 분류사. 이러면 정치, 어떤 시대 조선을 배워.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렇게 배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대 순으로 배우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시대 순으로 배우게 되면 반드시 앞에 걸 먼저 해야지 뒤에 걸 먼저 하면 완전 이상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그런 거야. 내러티브 뭐 하나 거기서 빼잖아요. 그럼 전체가 막 무너져 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과서 쓰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야. 내러티브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사실 힘든 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본질적 차이점 알겠습니까? 네, 맞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은 여러 선생님 들어오는 경우 그런 거 많잖아.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따로따로 배우잖아. 진도 상관없죠. 그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결국 교사 한 명이 그대로 다 가야 되겠네.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내러티브의 지리교육적 가치 충분히 출제 가능해. 별표해봐. 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런던에서 하는 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내가 칸 이야기 이제 선생님 대충 내가 있잖아. 대충 쓰고 나와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원칙을 내가 거기에다 지켰어요, 실제로. 그럼 자 첫 번째 봐요. 지적 상상력의 발달. 칸이 어디 산다고? 이스트엔드 살아. 그럼 그걸 가지고 런던 이스트엔드에 지적 상상력, 그 장소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 상상되지요.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많고 런던이지만 자 어떻게 돼? 간판들 보면 마치 남부아시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다음 두 번째 감정이입, 공감적 이해 발달. 삼촌 애인 너무 불쌍하다. 그치? 그다음 삼촌도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지식과 이해 발달. 거기에서 뭐 배워요? 내가 테이트 모던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아까 까나리 오프야. 그러면, 뭐니? 도시 내부 구조의 일종의 뭐죠? 재구조화가 되겠죠? 재구조화, 젠트리피케이션, 그죠? 또 뭐니? 재활성화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사고 기능의 발달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지리 수업 자료와 교수 내용 지식으로서의 역할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교수학적 어려운 거를 교수학적 변환을 만들어주기 쉬운 그런 자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례 드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우리가 썰 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이렇게 어떻게 긍정적인 썰이라고 생각. 과하면 좀 그럴 거야.
항상 그게 과하면 아까도 뭐야 어떤 느낌 받는다고 한 수업 한 시간 되게 재밌긴 했는데 뭐야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썰이 잘못됐을 때는. 이해되나? 그래서 지식을 그냥 자 우리가 영국이 무슨 서한해역성 기후다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자 영국을 만약 교사가 갔어. 그치? 그러면은 영국하면 을의 우산이잖아. 근데 실제로 영국 가서 우산 쓸 일이 별로 없다. 왜요? 바람이 강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산보다는 우비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러티브를 한번 만들어 봐요. 가상의 소설이지, 그지? 네, 그러면 언제 이걸 만들어 봐야 2차 시험 그걸 잘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걸 갖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2차 시험에 뭐 갖고 들어가라고? 이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지리교육론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 내가 2차 미리 봐준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왜 그래? 너네 왜 그래? 왜 일부러 나를 자꾸 도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날 동기유발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네, 해야 돼. 미리미리 해야 돼. 자, 됐네. 자, 그럼 문제 풉니다. 네, 그러면 잠깐 요게 5문제인가? 맞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네, 그치? 그래서 재작년이네요. 그래서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에는 자 인간주의하고 실증주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밑에 작성만 보겠습니다. 밑줄친 기억과 관련하여 PN의 지리 분류에서 대비되는 용어 두 가지를 쓰래요. 그래서 로엔탈 PN 같이 써도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럼 모양 하나가 사적 지리, 하나가 공적 지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니은의 이유를 설명하래요. 그래서 1번 항목을 삭제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 공원의 이용자 수를 조사한다. 얘는 사적 지리가 될까 공적 지리가 될까? 공적 지리, 객관적인 사실 탐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디귿색. 나 이거를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응시하는 학생들한테 꼭 강조해야 되나? 교사 대세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개편될 때마다 핵심 역량하고 그다음에 사회과 교과 역량, 그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내는 거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연습하고 여러 번 연습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채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 뭐가 되지?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자 넘기면 제가 그래서 요 문제 어차피 이건 사실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맨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요거를 앞에다가 배열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 한번 봅시다. 자, 핵심 역량은 그러니까 우리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2015에서 2022로 바뀌면서 핵심 역량 6가지인데 딱 하나만 이름이 바뀌었어. 그죠? 그대로 6가지야. 그래서 바뀐 거 하나 뭐냐면은 원래 의사소통 역량이었는데요. 요거를 바꿨죠. 그죠? 의사소통 역량. 뭘로 바꿨니?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요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일단 다 같아. 예, 그런데 뭐는 바꿨냐면 거기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설명돼 있죠. 자기관리 역량에서 자아정체성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개편을 했더라고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핵심 역량 용어들만 기입형으로 물어봤었는데 근데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도 출제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좋은데 안 했다가 뒤통수 맞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래서 핵심 역량은 얘는 끝에 다 역량이 들어가. 그다음 세 번째가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얘도 이미 시험에 나왔죠, 그치? 네, 그다음에 협력적 소통 역량. 바뀐 걸 줄지 가능성이 제일 높겠다, 그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됐어요? 네, 그러면 교과 역량 5가지는 안 바꿨어. 그대로인데 그거야. 오히려 총론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그 부분이야.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의 육성 요쪽에다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서 얘는 역량이 아니니까 교과 역량인데 앞에 핵심 역량 아니잖아. 그래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역량을 안 하고 자, 력인데 협업력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협업 능력. 알겠어요? 또는 정보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잖아. 이거는 교사돼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교수들은 이거 외우고 있나?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난 좀 배치된다고 생각해, 그죠? 맞잖아. 안 외운다고 해서 이게 지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찾아쓰기 하든가.
나는 이거 찾아쓰기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러겠지.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 말씀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강요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죠? 그럼 우리 교과에서 항상 아이들한테 뭐 강조하지 말라. 그죠? 절대로 뭐 기억력 유전한 공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네, 그래. 그래서 2022년 이제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안 해야 돼. 교과서가 올 11월 달에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시험 할 때요, 2022년 교과서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볍게 내가 이건 해줄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완전히 뭉개져 버렸죠. 그죠? 수능 과목을 원래는 일반 선택 과목을요, 수능 과목으로 하기로 해놓고, 뭘로 바꿨지, 지금? 통합사회 원투, 그지? 사실 지립과는 속으로 웃고 있어, 지금. 왜냐하면 4분의 1밖에 안 될 거가 우리 반으로 늘어났다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원래 이제 예전엔 세계지리라 불렀던 거지. 그래서 요거 세계 시민과 지리 과목 이름은 알고 계세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세계 시민과 지리. 그래서 단원 수를요 이제 다 줄여놨어. 그래서 단원 수를 4개. 한국 지리만 요걸 이제 그냥 5개가 됐어. 그치? 그래서 그냥 대부분 4개고, 그다음 성취 기준도 굉장히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그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최소한 과목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이거 안 해서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잖아. 안 그래? 융합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네, 맞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럼 다행이네. 틀린 애들 많던데 뭐 보니까. 그래서 진로 과목이 이게 뭐가 되지? 그래서 한국지 탐구가 되겠죠. 그렇죠? 과목 이름이 다 길어지니까 이게 입에 붙지 않잖아, 처음에는. 당연히 옛날에 그냥 세지 한지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거 뭐니? 이거 뭐라 불러, 이거? 세시지? 뭐라 불러요? 그냥 세지가 낫지 않아, 이거? 이거는 한지탐이라 부르더라. 보니까. 그치? 따라해봐, 한지탐. 그 다음에 도시의 미래 탐구. 도미탐이냐? 어차피 다 아무한테 줄여서 부를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그지? 그래서 도시의 미래 탐구.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융합 과목이 2개죠. 그래서 여행지리 인기 과목이잖아. 그래서 여행지리 그때 놔뒀죠. 그래서 하나 여행지리. 그렇죠? 네, 이거는 뒤에 안 써도 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게 길어. 그래서 기후 변화로 안 끝나죠. 그래서 날 줄여서 나도 입에 와닿지 않을까. 야, 기후 변화 과목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죠, 그죠? 와, 씨, 과목 이름을 이따구로 적는 게 어딨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과목명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익혀두시고요. 나머지 뭐 성취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심 뭐였어요? 핵심 개념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바로 출제하잖아. 바뀐 거 안 그래요? 출제됐죠 이번에? 네, 그래.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써도 중학교 거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거는 원래 계통지리였거든요. 근데 얘가 지역지리가 됐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만약에 이제 올해 나온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 그러면 중학교 과목 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우리 지금 뭡니까? 우린 전략이지, 이제. 저걸 잘 가르쳐야죠. 통합사회를.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통합사회 또 소개할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됐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첫 시간 거의 다 됐네. 자, 2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지휘교육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이야. 그래서 기억내네. 이건 뭐 너무 노골적이고 그죠? 예, 그래서 기억은 실증주의,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런 인간주의 이러면 돼요. 됐나요? 한 칸 더 만들어 볼래요? 여기 테이블을 한 줄 늘려볼래? 밑에 여백 있지 않아? 거기 늘려봐. 그래서 어떻게 돼? 지리교육의 본질적 의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지리교육의 본질적 의미. 그러면 기억 실증주의에서는 뭐가 될까요? 공간과학이야. 공간과학.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구조주의에서는 사회비판. 됐나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거 니은은 네, 학생 중심 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나? 마지막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 해결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되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나의 장소에 대한 글쓰기를 주제로 한 교수학습 지도. 일단 장소에 대한 글쓰기 딱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일단은 인간주의가 아마 떠오를 거야. 그랬을 때 작성 방법이야. 가와 같이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발달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네, 그죠? 좋다 말았다. 핵심 역량이래요, 그죠? 그래서 개정과학 2015 기준입니다. 그래서 개정과학 복수 정답 소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하여 제시할 것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뭐가 돼요? 심미적 감성 역량이 되죠, 그죠? 됐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에 나타난 하버마스 왜 이렇게 자주 내는 거야? 그래서 지식의 유형과 브루너의 사고 양식을 서술할 것. 그러면 나는 지금 뭐야? 얘는 내러티브가 되겠죠, 그죠? 네, 인간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야? 해석학적 지식. 됐나요? 브루너의 사고 양식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 됐나? 네, 그리고 장소감과 공감적 이해를 지향하는 지식의 패러다임은 인간주의. 전부 다 인간주의 문제가 되네. 그치? 그래서 인간주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요. 한 문제 더 있죠? 네, 그래서 자, 요거는 내가 내긴 했는데요. 자, 요걸 내둘게.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 맞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거. 우리가 또 공간적 상호작용을 배우는 거야. 이쪽에 뭐가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 개념 내지는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를 할 수 있잖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얘는 먼 데인데 여기가 아마 광주일 거야. 인구가 많으니까 배차가 짧고 거리가 먼데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배차 간격이 그죠? 넓다 이런 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 공간적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배워. 그러면 이거는 지리교육사조에서 어떤 패러다임에 해당이 되냐 이거야.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실증주의 아니라고. 너네가 다 걸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매도 먼저 맞자고 해서 여기서 해놓은 거야. 알았나요? 이거 인간주의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잡아. 다시 오늘 첫 시간 처음에는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용어만 아는 거야. 실증주의와 인간주의하고. 인정? 왜냐면 이거 틀렸잖아 지금. 이거 인간주의야. 자, 실증주의를 보여줄게요. 그럼 공간적 사고작용은 자, 결국은 거리조락이야. 이게 거리조락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사실 여기서 다루게 이 제일 중요한 이거잖아요. 두 도시 간의 유통량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적어. 그 다음에 두 도시의 인구의 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 이렇게 배우는 거야. 제가 지금 강의한 방식이 어떻게 돼요? 공간적 상호작용을 법칙화했죠. 알겠어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실증주의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실증주의야. 알았어? 근데 공간적 상호 어떻게 배우는 거야? 얘들아, 고속터미널 가보자. 갔더니 광주는 5분 10분인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데를 골라. 알겠어요? 예를 들면 광주 한 끗차 공주야. 공주 더 가깝겠지, 그지? 광주는 4시간 거리인데 5분에 한 대씩 있는데 공주는 2시간 거리인데 1시간에 한 대씩이야.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주의가 되는 거잖아. 알았나? 실제 증거를 제시했으니까 실증주의 이런 거 아니라고. 알아들어? 법칙화시켜서 공부하는 게 실증주의야. 알았나요? 학생의 체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야. 뭐니? 이해되지? 이 문제 낸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요. 아무 말 오늘 수업 안 하고 내가 그냥 내잖아. 이거 실제 내 테스트 해봤어. 이거 다 실증주의라고 썼어요. 알아듣나? 이거는 이 도표는 수능 시험에도 나온 거야. 수능 시험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인간주의가 출제가 된 거라고.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 계속 나오잖아. 여러분들 근데 외우기만 하잖아. 인간주의 맥락 속의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서사적이 이거만 백날 해봐라 씨. 된 건가요? 예,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자, 그럼 첫 번째 나머지 거 해볼게. 얘가 핵심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1번 뭐 들어가면 돼요?
실증주의 지리교육이 교수학적인 측면에서 선호하는 교수학법은 개념학습, 탐구학습이겠지, 그죠? 네, 두 번째가 인간주의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자, 그래서 비판주의 쪽이죠, 그쵸? 그쪽에서 그러면은 선호할 수 있는 지금 관심을 가진 차원이야,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기억됐죠? 그다음 니은도 당연히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거는 확실히 인간주의 쪽이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재현이란 게 뭐야? 어떤 이데올로기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되는 거잖아, 그죠? 기억, 니은, 리을 있는 대로 그라 그랬으니까 세 개 다 고르시면 되는 거죠. 알았어? 쉬운 문제니 어려운 문제 맞니? 어려운 문제 맞지? 저 단계 왜 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는 되게 잘 맞추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발 허투루 듣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이거는 아까 요거 있잖아. 얘는 내가 볼 때는 정답은 50% 나올 것 같아. 다 실증주의 아무 생각 없이 실증. 그러니까 실증주의가 뭐고 인간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그 용어만 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구분 가능해요? 네, 그래. 그러면은 1시간 공부한다고 했는데 딱 여기까지가 그죠? 내가 쉬지 않고 했어, 그죠? 네, 그래. 그럼 잠깐 쉬었다 그러면은 서양지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